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짧게 이재명 도의사와 관련한 색다른 의견 제시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조은산, 진인 조은산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최근 몇 달 전이죠. 국민청원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학창시절에, 고사시간에 시험 단골 출제 문제였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모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무 7조 형식으로 빌려가지고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청원에 비공개 처리했다가 나중에 공개 처리하고 단 하루 이틀 만에 많은 언론의 이슈를 끌었고 국민들이 찬성을 해서 30만 40만 명 동의를 얻어서 청와대가 의리적인 답변 잘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언론의 이슈를 많이 끌었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일반 국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로 언론에 그리고 자기 블로그에 정부라든가 정치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렇게 이슈를 끌고 이목을 끌었느냐? 일단 그 글솜씨가 좀 뛰어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뛰어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평가는 가지각색이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국민청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2021년 1월 11일 어제죠. 갑자기 이재명 도의사에 관련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너 한국의 룰라가 되고 싶냐? 이번 대선은 포기해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이 제목은요, 언론사가 뽑은 제목이고 그 내용을 보면 이재명 도의사를 칭찬하는 것인지 응원을 보내는 것인지, 이 사람이 일단은 과거 자체에 아주 가난한 시절을 거치면서 부를 축적하고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서민 지향 정책, 부자들에 대한 약간 적대 정책,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분으로 저는 느껴졌고, 국민청원의 의견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얼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0년 8월 달에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진이는 조은산이라는 필명의 지은이가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며 삼가 이렇게 쭉쭉 해서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 28조를 모방한 것이냐, 아니면 신라시대에 거의 악덕왕이었죠. 진성여왕에게 좀 정치 좀 잘해봐라 하면서 시무 10조를 이 패러디한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우리 한국사 시간에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을 기반으로 저는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최치원이 진성여왕이 올린 시무 10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기출문제 많이 나오니까 다 알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모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거의 엄청 장문의 글인데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금을 감해 주시고,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겨서, 명분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 주시고, 신화를 가려 쓰시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먼저 일신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글을 쓸 때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의미를 부여한 말을 가장 첫 줄에 쓰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세금을 감해 주시옵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의 글의 본심이라든가 글의 핵심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다주택자인 걸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주택자고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세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추가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펴거나 세금을 과잉되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저항하는 듯한,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자들이라든가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해버리고 종부세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100%로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현재 세금을 막대하게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불만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나머지 신화를 가렸으니 헌법 가치 지켜주세요, 이런 거는요 곁들이고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주택자인데 내가 추가로 주택을 갖고 싶은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 그 다음에 내 재산에 부과하는 이런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동산에 가해지는 세금 낮춰달라, 이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머지 미사역으로, 다양한 미사역으로 끼워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사업자들이라든가 기득권자들이 이 사람의 글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했죠. 동의를 막 하고 국민청원에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불만을 갖고 있었던 가진자들이 뭐 바로 동의하다 보니까 바로 20만 30만 명 청원 인수를 채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글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세금 좀 그만 때려라, 내가 주택을 더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허락해라,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기득권자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부동산 부자들은 이 사람 글을 찬성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거 보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너저분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좀 약간 현학적이고 좀 있어 보이는 글들에 대해서 조금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하니까 찬성을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글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데 꾸미는 미사여구가 뭐 70%야. 70% 80%는 꾸미는 말이고,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말은 20% 30%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좋은 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어떤 불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고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요, 2021년 1월 3일 날 우리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님이 갑자기 이명박 박근혜의 3인을 타이틀로 걸고 나오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막말 다이렉트로 말은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질 대통령이죠. 브라질 대통령의 룰라를 언급을 했고,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도지사가 기득권의 저항에 가로막혀서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 그리고 기득권들의 잘못, 부패 세력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엄단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도지사가 이 장문의 글을 올리셨죠. 그런데 이 조은산이라는 블로거 국민이 이재명 도지사 이 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나오지 마라, 이번에는 너의 그런 급진적인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파탄에 빠뜨리게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더더기가 많은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이재명 그리고 룰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대통령 룰라, 남미의 축구 잘하는 나라의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부정부패 연루, 편향된 언론의 공격, 지지율 급락 등으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도지사 언급을 했죠. 기득권과 부패 세력에 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도지사 그걸 언급을 했죠. 그가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의 그 과정에 대입시키며 다큐에 몰두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부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도지사를 대신해서, 알았죠? 우리 조은사님의 의견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재명을 까는 글을 쓰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 해서 아까 페이스북에서 봤던 1월 3일날 올렸던 룰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치인을 객체로 했는지 그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 관료들,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낙연과 그 일당들, 친문 세력들, 문재인 정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어느 보수주의자가 그 과정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입시켜 내용을 각색했더라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을 것이다. 예언병을 하고 있네. 이명박 박근혜는 이 룰라를 탄핵시키면서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인데 그것을 입장을 바꾸면 안 되지.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그 글은 진보 진영의 지도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몰락하는 것은 적폐 언론과 검찰이 촉발한 민주주의의 이익이고, 보수 진영의 지도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소감되는 것은 위대한 촛불혁명의 찬란한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진보 진영의 지도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몰락하는 것은 적폐 언론과 검찰이 촉발한 민주주의 이익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진보 진영의 지도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몰락하는 것을 적폐 언론과 검찰이 촉발한 민주주의 이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는지 모르겠네. 또한 촛불, 기득권, 청산과 같은 단어들이 이재명 도지사가 많이 쓰죠. 나는 그가 말하는 촛불이 광화문의 촛불을 말하는 건지 조국 수호를 위한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다. 멍청이냐 너?
이재명 도지사가 서초동에 조국수 서초동 촛불을 촛불이라고 말하니? 자, 이재명 도지사를 모르면 너는 말을 하지 마. 이런 공개석상에 너의 지명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무지한 글을 올리면 안 돼. 이재명 도지사가 서초동 촛불을 말하는 게 아니지. 박근혜,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통치 권력을 사인에게 맡겨버리고 나라를 내팽개쳐버리고 이것을 끌어내리는, 삼성에게 뇌물을 받는 이런 통수권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촛불을 말하는 것이지.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조은산 이 멍청아? 자, 기득권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지 이제 알겠지? 자, 입시비리의 종결자 조국을 말하는 건지, 조국 말하는 거 맞아. 아픔과 치유, 기생충, 윤미향을 말하는 건지, 윤미향을 말하는 건 맞아. 윤미향을 말하지만 그의 공과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억대 연봉의 기동노조를 말하는 건지, 수도권 요지에 집 몇 채 사놓고 집값을 올려 자산 불리기에 열중이신 정부 고위 관료들과 민주당 의원들을 말하는 건지, 이재명 도지사가 이걸 언급했죠. 정부 관료들과 특히 이 부동산 정책을 펴는 공무원들이 다주택자들이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현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2021년도에 경기도에 공무원들을 진급심사하면서 다주택자들을 다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왜 너는 모르니? 조은산 너는 왜 모르니?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실천력, 이런 사람들을 기득권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어?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나중에 이놈 같다는 세상에서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의 세상 속 국민은 단지 촛불을 든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재명의 세상 속 국민은요, 대다수의 민주주의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지. 왜 왜곡을 하고 그래, 이 조은산 놈아. 또한 유력 대권주자로서 자치단체장으로서 그가 내놓은 모든 발언들이 어느 한 계층의 막대한 희생 없이는 성사불가능한 극단적 같다. 나는 자주 아찔함을 느낀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다주택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계층의 막대한 희생, 그러니까 가진 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된다는 이재명 도지사. 그러니까 산업혁명도 그렇고 이런 플랫폼에서 특정 기업, 그 다음에 상위 3%, 2%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을 국토기본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환수를 해서 다수의 많은 95%의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이런 국민기본소득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 국토기본세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것을 이 사람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 표심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과 포퓰리즘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를 향해서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고 있다. 부천시는 받지 마라.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층을 상대로는 꽤나 달콤한 언서와 직설적 화법으로 감성마저 자유자재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심지어 글솜씨도 깔끔하다. 그가 직접 쓴다는 조건에, 제가 항상 말을 하죠. 이재명 도지사는 글을 직접 쓰고 말도 잘하지만 글에 쓰는 솜씨가 저는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논리와 체계와 지식이요, 정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을 비판하는 것은요, 자료 조작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재난기본소득이 언급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에 처음으로 지역상품권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분석한 것인데, 이 국책연구기관은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대야.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효과가 없다. 이런 식의 결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왜 왜곡을 하는지, 이 중대한 시기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왜 이런 왜곡된 자료로 하느냐, 국책연구기관이.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비판을 한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 이 연구 결과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왜 비판했냐면, 경기도지사 예하 연구기관이 경기도니까 이렇게 우호적인 평가를 했다, 이런 비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젠가요, 그젠가 이재명 도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이 한두 군데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는 그 결과를 지방행정연구기관인가요? 거기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 또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이런 좋은 결과였다. 1차 재난지원금이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건 또 부정한다는 거야. 같은 국책연구기관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 이게 악의적이다, 이걸 비판한 것이죠.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에 따른 공방이 치열하다. 그리고 또다시 이재명 도지사가 그 중심에 섰다. 평소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뿌려대고 말기식 정책에 골몰해온 그가, 이재명 도지사가 뿌려대고 말기식, 뿌리고 말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 조은사님, 야,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 4차 재난지원금에 이재명이 참여는 자연스럽다. 재난지원금은 이미 많은 분들이 반박을 가했으니 말 안 하겠고. 자, 이 글을 빌려서 재난지원금 논란의 모체와 같은 이재명 도지사 또한 줄기차게 주장해온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안을 해본다. 감히 권하는데 이번 대선은 포기하고 다음 대선을 노려보시는 게 어떠냐. 이것은 진심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룰라를 언급했는데 룰라가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던 이유, 존경받았지만 결국은 탄핵까지 당했죠.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이었음에도 반기업 기업 정서와 노동자 간의 분열을 통해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그래요. 룰라가. 급진적인 정책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대선에 기꺼이 출마하시겠다면 조건부 기본소득을 제한하겠다. 룰라가 당선되고 난 후에 한 일이 바로 사회적 보장 성격이 짙은 강력한 분배 정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15% 이하 결석률을 유지할 것, 이런 조건 없는 무차별 복지를 스스로 경기한 것이다. 단순한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비근한 예인데 이거 하나 예로 충분히 룰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이재명 도지사에게서 부득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한번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주지 말고 이미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또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한정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기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줘버리면 일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본소득을 줘라. 저는 이것은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이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분배 정책 또한 시장으로의 유입과 재순환을 통해서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월소득을 늘릴 수 있다면 미취업자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것이고 경제활동 인구도 대폭 증가하고 세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것은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주면은 이재명 도지사 생각이 이거거든요. 기본소득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탱자 그거 몇십만 원 받아갖고 일을 안 하겠느냐.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취업을 해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줘야지만이 더 의욕을 받고 세수도 증대하고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취업 전선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에요. 저는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좀 생각을 볼 필요는 있다,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음악, 예술, 문화, 다양한 직종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직업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부작용은 있을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50만원, 70만원 준다. 그것이 생활하는데 부족은 하겠죠. 근데 이거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다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룰라의 예를 들여다보면 2002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좌파적 포퓰리즘 러시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룰라는 친기업적 시장 주자로 변모를 했고 고용의 주체인 기업 규제를 철폐했고 수출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도 감면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시도로 노조를 개혁했고 기업 설립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재명 도지사도 기업 설립 절차 졸라 간소화하고 어떤 기업이 경기도에 들어왔을 때 점신 전력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잖아요. 기후 정책적 선에 힘입어 결국 브라질은 디폴트를 면했고 재임 기간 중 실업률은 2배 가까이 감소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재명 도지사는 정반대의 좌파적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삼성과 현대 기아를 비롯한 굴지의 기업을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시장 국가라는 점이고, 불행인 점. 자, 이재명 도지사가 경제 3법을 주장하고 중대재해법 통과를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인권, 생명 존중 때문에 중대재해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 3법도 통과를 이재명 도지사는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것을 기업에 대한 옥죄인 거, 기업을 괴롭히는 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기업을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그냥 중대재해법, 노동자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최소한의 보장이거든요. 중대재해법을 해두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안전보강장치를 최소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는요, 여기 노동자 사망하는 거 보면은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 불도 안 들어오고 전구도 안 들어오고 후레쉬 하나도 안 주고 이런 상태에서 일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걸 지적하는데 얘는 중대재해법, 이것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친히 중대재해법의 무분별함 그리고 후진적 노동법 개정에 앞장서서 외쳐줄 수 있으신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무조건 찬성을 표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커밍아웃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요, 경제3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경제3법 폐지라든가 중대재해법을 폐지해달라고, 부당함을 주장해달라고, 무분별함을 주장해달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친기업적 발언을 해달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차후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 저는 플랜카드 들고 당신을 지지하겠다. 내가 바라본 가난은 두 가지인데, 굴복하는 가난이 있고 극복하는 가난이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기본소득을 줘버리면 사람들이 극복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난에 굴복을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굴복을 하게 되면 의존과 게으름이 있다. 이것은 좋은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상상한다. 친기업적 인물로 변신한 이재명 도지사의 조건부 기본소득 정책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이재명 도지사의 특유의 성정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친기업적 정책을 펴고 친기업적 성향을 나타내고 그러면 나는 이재명 도지사를 대권에서 지지하겠다. 이런 식의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는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부터 가장 기업 친화적인 행정 지도자, 행정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조은산 얘가 이런 뻘소리를 하길래 참 이게 답답하다. 이재명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그런 글만 보고 이재명을 단편적으로 평가하니까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요, 2018년, 2019년 연속으로요, 가장 기업하기 좋은 행정가, 가장 기업이 일을 할 수 있고 경영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지방자치단체장 1위입니다. 1위.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여기 보시면 민선 7기 광역단체장 중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지방행정가, 도지사가 누구냐? 긍정, 부정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이재명 도지사가 전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 중에서 거의 31%, 뭐 3%, 8%, 4%, 7%, 4%, 6%, 3% 이런데요. 31%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기업 친화적이고 기업들이 행정 절차라든가 규제 때문에 경영을 하거나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속 행정이거든요. 이재명 도지사는 빨리빨리 해주는 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뻘소리를 조은사는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물론 최소한 기업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도덕경영, 기업 윤리경영, 그리고 노동자들과 상호 공존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는 그런 기업을 해달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요구하는 것이지, 무슨 이재명 도지사가 반기업이고 좌파고 기업을 괴롭히고 이런 행정가로 이 조은사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참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이 조은산이 이재명 도지사를 언급을 하는 것은 자신은 뭐 어떤 지금까지 뭐 국민청을 통해서 뭐 보르는 이런 입지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어떤 충고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제대로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정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기본소득이 뭔지도 모르고 이재명 도지사가 세금을 펑펑 쓰고 그 뒷감당도 신경 안 쓰는 포퓰리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도지사는요, 국민 기본소득의 각종 세금 충당 방법까지 다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은 세금을 충당할 것인지,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토기본세라든가 다양한 세금 조달 방법을 통해서 국민 기본소득제도를 시행을 하고 자신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음으로써 95% 이상의 국민이 이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5%, 3%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토지, 유유부지를 갖고 있는 대토지 소유자들에게 약간의 부담이 가는 그런 세금 정책을 취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무조건 퍼주기, 무조건 포퓰리즘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재명 도지사를 잘 못 알고 이런 글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은산이 물론 이재명 도지사에게 뭐 조건부 기본소득 이런 제안은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하다. 조금 글 잘 쓴다고 주변에서 칭찬해 주니까 이재명 도지사 앞에서 약간의 꼴값을 떨다가 팩트에도 어긋나는, 제대로 된 정보에 기반하지도 않는 이런 글을 쓰면서 상당히 저는 부끄러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요, 우리 조은사님
제대로 된 공부, 이재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글을 쓰기 바라고, 페이스북에 당장 올라와 있는 몇 개 글 하나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셨죠? 우리 조은사님. 자, 팩트에 어긋나는 글 뻘짓으로 쓰다가는요, 개축당합니다. 네. 이 조은사님의 글에 대해서 이재명 대해서 또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스타일이 아니죠. 우리 정세균님,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 또 글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래도 지역상부권이 낫다 이렇게 또 이재명 도지사가 겸양됨 또 표현을 하셨죠. 이재명 도지사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존중하고 의견을 또 받아들이실 건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제대로 된 정책 공부도 안 되어 있다. 우리 조은사님이 제대로 된 정책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을 평가를 했다. 그건 조금 아쉬운 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바야. 우리